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경감님들. 우리 새해에는 오늘 처음 인사드리니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승진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파이널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오게 된 이유는 엊그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신 경감님께서 날짜를 하루 전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짧은 특강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5년에 새로 얻은 별명이 욕쟁이 클로저로 이제 하도 지금 내란 사태와 관련돼서 하도 이제 제가 사석에서는 쌍욕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가 원래부터 저런 인간인가 착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다행인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2월 21일이 일단 토요일은 아닙니다. 시험일이. 지금 1월 셋째 주로 보면 한 달 정도 밀린 건데요.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지금 한창 26년 경정 승진 대비로 경감님들 상대로 지금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1월 달에 23일 날 저희 마무리 강의는 작년도 8월 29일 판례까지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9월부터 판례가 안 나왔잖아요. 헌재 재판관이 임명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헌재 판결이 없다가 8명으로 돼서 1월 달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번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실 건 하나입니다. 오늘 그 자료를 특강 자료로 우리 프라임 경찰학원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제 개인 유튜브에도 지금 이 강의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우리 정식 프라임의 경찰학원의 승진 커리큘럼의 정식 강의이긴 한데 마무리 강의에 추가 이런 형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그 경감님들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셨음 해서 2월달 판례는 걱정하지 마시고 요 1월 23일 헌법불합치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지금 기본 강의 때 다 지난 지금 테마인데요. 여기는 벌써 그 평등원칙은 벌써 지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자료와 함께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어요. 자, 시험 21일 날 앞두고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시험이 만약에 본의 아니게 뒤로 4월, 5월로 밀렸다 그러면 제가 한 3강 정도로 마무리 강의를 이른바 쪽집게 강의로 이름 붙여서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께 추가 부담 드리는 거는 제가 마무리 강의 때 다 했으니까 그 중복이다. 그래서 요것만 근데 요게 한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25년도 1월에 제일 먼저 변호사 시험에 헌법 기출지문이 생겼죠. 변호사 시험은 공법이 40문항인데 행정법 20에 헌법 20문항이에요. 근데 그 헌법 20문항 중에 제가 원래 마무리 강의 때도 해드렸고 다 해드렸던 그 중요 판례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그 후보자 비방죄 관련된 공직선거법 너무나 중요한 그 판례에서 제가 강조드린 그 딱 논점 헌법에 위반된다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명확성 주기배 아니라는 거 그거를 같이 엮어서 멋진 지문이 나와서 이것도 이 자료에 오늘 제목은 경정승진 헌법 마무리 강의 이후 추가 판례 및 자료입니다. 자, 요런 제목으로 우리 자료를 우리 프라임 학원, 경찰 학원에도 그 다음에 제 개인 유튜브에도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자료가 없잖아요. 유튜브란에. 그래서 승진스쿨 다음 카페입니다. 우리 성기호 교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승진스쿨 여기 제가 늘 특강이나 판례 자료 올려놓는 그곳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무료 이 파이널 특강 판례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시에서 나왔던 기출지문 하나를 추가드렸고 이렇게 마치려니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이제 오늘 그 해당되는 강의 촬영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도 제목이 파이널 특강인데 자, 그래서 한 20-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꼭 시험장에서 보셔야 될 시험장용 자료
이거는 우리 경감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자료는 아니에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4대 기관 비교 있죠. 감사원,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임명, 탄핵, 정치중립, 정년, 권한대행 이런 쭉 정리되어 있는 이 4대 기관 표에서 어떤 시험에서도 네다섯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날 아침에는 이 두꺼운 거 이런 거 우리 지금 기본으로 보고 계시는 이 두꺼운 거 이런 거 이제 가져가셔도 뭐 제가 말리진 않겠으나 자 4대 기관 표 볼 시간도 없다. 시험날 아침에 가시면 요 4대 기관 표에서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시험 보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시험장용 암기 정리 사항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꼭 보실 것만. 그래서 자료가 총 7페이지입니다. 끝에 페이지가. 그래서 이 빈출원 정사 말고 요 7페이지는 요것만 하나 출력. 우리 그 제 수업을 들으셨던 경감님들은 이미 출력이 돼 있어 앞에 이제 그 공부하시는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 두셨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요것만 따로 준비해 가지고 각기 자기 시험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의료법 43조가 간단하게는 제가 여기 색깔 입혀드렸던 대로 이 부류를 A로 한번 쳐보세요. A. 병원 중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을 A 부류라고 이렇게 하나 하시고 누구를 차별했냐면 자, 헌법에 위반된 건 이들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한의사 규정을 두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A와 B입니다. 얘를 A라고 하고 그래서 A와 B.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별것도 아니지만 판결 요지가 조금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생략이 나와요. 그 안에 몇 년도 몇 년도에 의료법 개정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왔는데 여러분 저희가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갔을 때 간 김에 요즘 건물들을 보면은 규모의 경제 해가지고 많이 같은 부류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간 김에 꼭 이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한약을 지을 수도 있고 침을 맞고 싶을 수도 있는 그 욕구는 누구한테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행 요 법이 의료법이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한의사를 둬서 거기 병원 간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왜 여기에는 의료법에서 여기처럼 한의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 요즘 많이 갑니다. 그 옛날에 그 조금 안 좋은 편견 그게 아니고 우울증약만 받으러도 많이 가요 요즘에.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 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의사는 여기서도 가고 싶고 여기서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쪽에 정신병원에 한의사 규정, 한의사를 두어서 같이 진료 과목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자, 경감님들 지금 우리 경감님들은 초판을 갖고 계셔요. 초판. 경찰헌법 초판 말고 우리 이 핸드북 초판. 그래서 페이지가 달라져 있어요. 230. 그 뒤로 추가된 게 이제 이게 올해판입니다. 그 추록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올해판이 새로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4, 5월로 강의 밀렸으면 제가 알고 저하고 소통하시는 그런 분들께 저의 목 걱정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께 이제 책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소용이 없어졌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새 책 보내드리면 너 떨어져라 뭐 이런 형태밖에 안 되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새 책을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경쟁 상대 중에 꼴보기 싫어 저거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새 책을 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정리하다가 시험장 가잖아요. 나는 많이 암기하고 있고 그러면 떨어집니다.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우리 선배가 했던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문장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한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정신병원은 한의과 전료 과목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아까 그런 병원들 말고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1월 달에 헌재 결정이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빵통위원장 왜 이랬는지는 뭐 그
이동영 TV 안 들어도 이제 다 아실 건데 어쨌든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예정되어 있던 뭐 기각 사건이었지만 이거 이제 빨리 내보내려고 여기 하다가 다른 거 몇 개도 그동안 너무 헌재 결정이 없어서 몇 개 합헌 기각 판결들도 있고 다행히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은 좀 전에 보셨던 그 판례 하나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작은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자, 지금 헌재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권한쟁의도 제기했고요. 헌법소원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한쟁의에는 가처분 인용, 너가 임명 안 하면 바로 지위 인정할 거야? 이렇게 가처분 인용까지 같이 판결을 내기 위해서 이 본안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2월 3일 날 선고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임명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 맛 좀 봐라. 응? 그 여야에서 합의해서 지금 올려있는 그 마은혁 재판관을 제가 볼 때는 뭐 그 사람 안 오셔도 8대 빵인데 어쨌든 그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그 구인이 파면 선고를 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2월 10일 날 뭐 저도 추측입니다. 다들 추측인데 위헌 하나, 권한쟁의 인용 하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설령 얘가 나와도 우리 경감님들은 그 헌재 판결 딱 그 문장 뉴스 정도만 보셔도 문제에서 맞출 수 있는데 제가 경험상 형법 빼고 그 달 판례를 며칠 있다 보는 시험에 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변호사 시험은 걱정할 거 없죠. 변호사 시험은 1월 달에 시험을 보면 전년도 6월 30일까지의 판례만 내기 때문에 그 6월 30일 안에 들어왔던 너무 중요했던 공선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에 관한 사건에서 6월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서는 7월 1일부터의 판례는 못 내요. 여기까지밖에 낼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제가 강조드린 대로 이 허위사실 공표랑 후보자 비방죄 중에서 전부 다 적극이 아니다라는 거.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와 관련돼서 허위사실 요 비방 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 조항, 자, 그 표현의 자유 침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 안 되고, 허위사실 우리 공직선거법에 250조 허위사실 공표나 이 251조에 이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허위로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되지. 왜 꼭 되고자 하는 자까지 응? 이렇게 추가로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느냐라고 해서 그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 여기만 적극이고 요 두 테마가 소극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 트렌드가 헌법에 위배되는 걸 물어보는 건 초등학생용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중요한 판례가 나왔을 때 그 판례에 다른 논점을 내는 거, 그게 최신 트렌드라고 했고 역시 변호사 시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적시해서 후보자 아니고요,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선법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가 모의고사 낼 때는 어떻게 내서 액수로 냅니까? 이런 분들 틀리라고 주어 쭉 쓰고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 때문에 모의고사 월봉이 진도별 현장 여기서 제가 뭘 내요?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가운데를 읽지 않는 그 성급한 분들 또는 저런 덫에 걸려드는 그런 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를 틀리게 해서 X지문을 내는 건데 여기서는 정지문으로 이렇게 내서 역시 수업 중에 마무리 강의 OX 100제까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거기 해당 제가 관련 문제까지 해드렸던 거 그걸 한번 더 보시기를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공 결투 공기로 하늘에서 결투할 때는 공기가 시원하더라 해서 제공 결투 공기로 이 헌법 개정 절차는 한 문제 맞추셔야 되는데 이 각각에서 정족수뿐만 아니고 틀리게 만드는 60일 만에 암기하시다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지 마시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이지 국회가가 아니고, 이런 지금 빨간색 밑줄은 마무리 강의 때 마지막까지 강조해 드렸던 것들이에요. 최근 트렌드 문제들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나중에 법률안 제안할 때 그 헌법 조문하고 살짝 달라져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족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에요. 괜히 또 여기를 다중다수 제적 3분의 2 이런 식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국민투표법 조문도 헌법 개정 절차에서는 꼭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20, 60, 30만 물어보지 않아요. 20일 이상 공고하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30일간 공고했다. 이런 문제가 정지문으로 맞습니다. 20, 60, 30만 암기하다가 단순하게 이 숫자만 암기하시다가 함정에 있는 문제들 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사태 아니어도 원래 중요했는데, 여러분, 우리 헌법에 대통령 중임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에? 자,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할 수 없냐고요? 할 수 있어요. 이게 패널들 보면, 유튜브 가끔 보다 보면 패널들 보면 헌법 조문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나 암기를 못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평론들을 가끔 하시던데, 할 수는 있어요.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런데 독재자를 막기 위해서 그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암기했는데도 또 틀린 지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 시험에. 제안 당시라고 되어 있지 공고 당시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X지문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으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오십니다. 근데 우리 경감님들처럼 바늘구멍인 이 경정 승진을 통과하시려면 여기 90점 넘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마지막까지 암기 안 된 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저의 충심 어린 그런 처음부터 작년 12월 그 마무리 때까지의 저의 강조점, 그리고 원래는 헌정사는 포기하시라고 했지만 헌정사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가 빈출헌정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상 최초의 국민투표제 2차니까 5차, 여기는 5차니까 30이고, 자, 10하국이고, 그래서 헌법 개정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가 들어온 그 차수하고 헌법상 최초의 국민투표제, 우리 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시고 국민발안제도 있었던 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드라마 허준을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허준을 보는데 옛날 TV 같죠? 자, 여기 허준 드라마에서 침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침 놓는 장면을 3씬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준 드라마의 그 당시 전광열인가 그 배우가 7번 NG를 냅니다. 그래서 삭제돼요. 이 드라마는 원래는 더 많은데 암기하기 위해서 8부작입니다. 이 결정적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의 헌정사를 못 외우면 결정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서 판례 해놓고 얘 하나 딱 갖다 집어넣는 게 사법시험 때 4점짜리 배점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 지우고 1번부터 8지까지 다 지웠는데 나중에 2개 남아요.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 그 리을을 판가름하는 지문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기본 침, 3신, 7싹, 8부. 한 번만 암기하시고 다음부터는 뭐 허준 드라마 그 생각 나시면 되는 겁니다. 3차에 신설됐고 7차에 삭제됐어요. 8차에 부활입니다. 3차니까 20이고 7차니까 40이고 8차니까 전두환 50이에요. 그래서 기본침, 3신, 7싹, 8부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국정감사조사는 2편에 있는 이거 2권에 있는 헌법상, 제가 헌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헌법상 동시에 국정감사조사가 있었던 공화국은, 헌법상 동시에 없었던 공화국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대 기관 비교표, 오늘 이거를 지금 또 다시 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큰 틀에서 한 번만 복습하겠습니다. 중요도 순서대로.
자, 이게 글씨가 조금 작으면 바로 프린트로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PPT로 안 띄워서 넘어갔지만 빈출원정사 앞에 공화국별로 1, 2, 3, 4, 5, 6 지금 6공화국 헌법 1987년 저 헌법 저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달라서 헌법 개정 과정이 너무 이제 그 까다롭고 아주 예전에 개정한 걸 지금 25년도 현 시대의 이 6공화국 헌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대통령 임기는 전화번호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5국에 4675. 이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공화국별로 이거 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 딱 하나 전두환 때만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유일하게 양원제를 취하고 있었던 때 1차부터 4차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제가 오늘 어제 준비 다 해놓고, 헌법은 교수님께서 제 대학원 우리 지도 교수님도 마찬가지시지만 헌법은 정치성이 있다고 그래. 이념적 역사성 이런 거 말고 정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그 시험 즈음에서 벌어진 그런 현상을 지금 같으면은 뭐 개헌법, 뭐 우리 그 헌법에 있는 그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뿐만 아니라 이제 개헌부터 해서 국무회의 심의사항,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제 두 문자가 나라 기강이 조돼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그 두 문자가 이제 더 멋지게 돼버렸어요. 두 문자 그 제가 이 해드린 두 문자에서 맨 마지막에 개헌군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2018년도에 만들어 놓은 두 문자인데 지금 상황이 그 두 문자 스토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다 그 두 문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 경험님들이 시험 날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하나 문득 옛날 저희 스승님이 이제 시험 출제하시기 전에 그런 마인드들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 공수처법이 별로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데 경감님들이니까 제가 모의고사 때 공수처법 2조 정의조항에 공수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나오잖아요. 그 2조 정의조항 중에 1호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에요. 1호가 대통령부터, 1호 가가 대통령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 다 못 암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로 오시잖아요. 하에 오시면 뭐 이상 경찰 공무원이에요. 제가 이거 우리 경찰 승진 특히 경감님들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모의고사 때 오답으로 낸 거 뭡니까? 모의고사 때 총경 이상. 자, 오답이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또 다른 모의고사에서 치안감 이상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답은 뭔데? 경무관. 그래서 오늘 문득 뭐가 생각나냐면 하경, 누구나 하경이라는 여자 이름을 한 분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총, 하치라는 여자 이름이 있어요? 하총. 나는 있는데, 넌 그러면 뭐 예외고 어쨌든 그러면 너 이제 중국인으로 오해받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을 하는데 하경, 물론 노동법에서 유명하신 하경효 교수님도 계세요. 노동법 사례연습 저자이신. 그런데 어쨌든 김하경, 그 무슨 하경은 제가 얼핏 보니까 현역 배구 선수 세타에도 있던 것 같던데요. IBK 기업은행 세타 아니에요? 김하경이? 어쨌든 하경이라고 그래서 경무관 이상입니다. 제가 총경, 치안감 다 틀리게 문제 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드렸단 말이에요. 마무리 강의 때. 근데 오늘 뭐를 해드리려고 왔냐면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 고위 공무원 2호에 용어, 지금 2호가 용어의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정의 2호에 가족이 나와요. 가족. 안 나오면 말고, 시험 안 나오면 말고인데 공수처법의 가족이라는 용어의 가족은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 속입니다. 직계 좀비 속. 여러분 이게 직계예요. 이게 반개구.
직계존비소니까 이게 나면 엄마, 아버지, 아들, 딸. 그래서 직계입니다. 직계존비소 배우자. 자, 그런데 제가 왜 쓸까요? 얘는 똑같을까요? 얘는 다만 단서에 배우자는 그대로고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사촌 이내의 친족. 친족은 직계혈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촌 이내 반계혈족도 있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시게. 공수처법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해놓고 가가 대통령, 나가 국회의장, 국회의원 해놓고 하로 오시면 우리 딱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 하 위에는 파가 있잖아요. 파 하잖아요. 그 파가 판사 및 검사예요. 거기도 파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 위에 파가 있거든. 그게 판사 검사예요. 자, 그 밑에 또 있어요. 교무관 밑에 장성급 장교, 뭐 금감위장, 부원장, 감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다 됐고 그 다음에 가족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갑자기 요즘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사대기관 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짧게 듣는 강의를 위해서 제가 30분 안쪽으로 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일단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맨 위에 있는데 헌법에서는 감사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니까 감사원장 포함입니다. 중요하고요. 나중에 대법원장 포함 14인이에요. 대포 14, 대법관 14인 수는 헌법에 없어요. 법원조직법에 있습니다. 감사원을 5인에서 11인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감사원법에서 어떻게? 감포 7. 여러분 자 감포 7 대포 14 포함이라는 걸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안 지우고 싶었는데 다 쓰셨죠 이거? 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국무회의 할 때 이것도 사실은 최근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 드리는데 제가 이것도 미리 이렇게 날 거야 라고 학생들한테 예고해 드렸는데 제가 예고해 드린 건 국무회의 최소 인원으로 나왔고 실제 시험에서는 국무회의 할 때 최대 인원이 나온 거예요.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이잖아요. 여기 국무총리고 여기가 포예요, 와예요? 기본 포입니까, 와입니까? 대통령 감포 7, 대포 14라며 여기도 큰일 납니다. 포와 와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러면은 감사원장 포함해서 7일이니까 지금 감사원에 몇 명 있어요? 7명. 대법관은 14명. 그 중에 한 명이 중선이장으로 가 있어서 이 임기 규정에 70세, 65세가 있는데 선생님 왜 여기는 임기 규정이 없어요? 요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와요. 여기 와 있잖아요. 뭐 이번에 또 체포당할 뻔했던. 자 어쨌든 대통령, 국무총리 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낸 문제는 그러면 국무위원 최소 인원은 몇 명이에요? 2 더하기 15. 그랬더니 실전에서 뭐가 나왔어요? 최대 인원이 나온 겁니다. 지문에 정답으로 2 더하기 30. 뭐 더하기 빼기 못하면 그건 이제 뭐 자 이렇게 해서 포함인지 완지 자 대통령 국무총리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포함인지 엔든지 자 아니 이 사람들 빼군지 그래서 이 최소 인원 최대 인원 이런 것들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안 물어봅니다. 맨 위에 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는 국회 동의를 받고 누구는 국회 동의 없이 재청으로 임명하는지 그게 임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거 이거를 시험장에서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 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틀리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보시라는 말씀이고 감사원 중임은 가능한데 4년이고요. 중선이장 6년이고 주임규정 따로 없어요. 여기서 한 명 오잖아.
대법원에 6년, 그다음에 헌재소장, 그 헌법재판관 6년이고 중요한 거 전부 70세인데 판사랑 감사위원만 아직도 65세예요. 되셨죠? 그리고선 제일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맨 아래에 있는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거리 시 최장기 재직한 감사위원이지 연장자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감사원은. 근데 연장자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연장자 말고 선임 대법관. 그래서 대법원하고 감사원 달라지고 헌재는 규칙에서 일시 사고일 때랑 고리된 때는 재판관에 의해서 뽑아야 되거든요. 일시일 때는 임명일자순이고 이런 것들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잘 조심하시고 제가 마지막까지 이 네모 칸에 있는 것만 암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전에서 문제 5문제 정도는 풀립니다. 한 해 동안 본의 아니게 한 달 더 이번 승진 시험을 준비하신 강의 듣고 열심히 피땀 흘리시고 그 와중에 힘든 업무까지 다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경감님들 꼭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제발입니다. 올해는 승진하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소식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것들로만 짧게 특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